예전에 제가 알바할 때 생각이 나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주휴수당이나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 거의 보장을 못 받고 근로계약서, 임금, 산재 관련해서 우리의 권리를 똑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노동 담당하는 이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겨레 사옥의 취재방인데요. 지금은 연휴를 맞이해서 알바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임금 이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만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학 동안에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단기 알바의 경우는 노동자들 스스로도 그렇고 알바를 쓰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권리 보장이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바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분명히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챙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알바의, 모든 노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되게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문서를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써야 되고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적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셔야 돼요. 이게 사용자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단호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해도 계약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그냥 단기 알바인데 그냥 뭐 구조로 하면 되는 거야. 근로계약서 안 써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을 해요. 정말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임금입니다. 알바 노동 상담을 받으면 거의 70%가 임금 문제라고 해요.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주휴수당하고 수습 기간에. 주휴수당은 일을 한 노동자에게 충분히 쉬고 다시 노동력을 회복해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주는 돈이어서 주 15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누구에게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15시간 일을 했고 개근을 했고 다음 주에도 일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은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만 일을 한다. 그리고 4주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1주차, 2주차, 3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나가는데 4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같이 우리는 주휴수당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이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너는 수습이어서 90%, 70%밖에 줄 수 없다. 감액 적용이라고 하는데 단기 알바에는 사실 거의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1년 이상을 계약을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90% 감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단기 알바는 1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부터는 배달, 주유, 매장, 정리, 전단지 배포 이런 단순 노무에 한해서는 감액 적용을 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아무리 1년 이상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었는지, 면접 볼 때 사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구두계약 내용들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시급 혹은 노동 시간이 적혀있는 그 구인 공고를 캡처해 놓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고용노동부 누리지대 민원마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임금을 빨리 주라. 이때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고소 절차를. 그 다음은 산재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런데 4일 이상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하고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같이 나오거든요. 혹시 일을 하다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장애보상이라는 것도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산재 처리를 꺼려서 치료비를 주고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산재보험을 받을 때에 더 그 혜택도 크고 공상합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산재 의료기관에서 받은 초진 소견서,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 통장을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그 노동자가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휴업급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같이 내주셔야 돼요. 재해 경위가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내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났고 혹시 목격자의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서도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너 단기 알바라서 산재 처리를 내가 해주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일을 했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상관이 없어요. 산재는 사용자가 허가해주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산재가 되냐? 산재는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자기를 자해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산재는 노동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겠다고 하면 너 산재보험료도 안 냈는데 무슨 산재를 하냐? 근데 이거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낸 적이 없다고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임금체불하고 산재가 없는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